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먼저 오늘 첫 소식은 이 한가위를 맞이해 송편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시로 가봅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송편을 입안 가득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송편인데 송편을 맛있게 잘 먹어서 좋아요. 흥겨운 노랫가락에 맞춰 송편을 빚는 손길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추석을 맞아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송편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를 통해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송편이 전달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사랑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이걸 먹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기쁘고 저희들이 더욱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추석을 맞아 함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이처럼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이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은 다문화 가족의 한가위 명절 이야기입니다. 한혜솔 기자입니다. 우리 반죽을 한번 동글동글 띄워볼게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말랑말랑한 송편 반죽을 매만집니다. 서투른 솜씨지만 색다른 모양도 내봅니다.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정이 한데 모여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만드니까 즐겁고 재밌어요. 작년에 처음 만들어봤는데요. 올해는 또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또 처음에는 작년에는 어려웠는데 또 올해는 또 조금 더 수월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명절이라고 해서 집에서 송편을 만들진 않거든요. 송편을 직접 만들어 온다는 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절실해지는 이주 여성들도 함께 송편을 빚는 이 시간만큼은 명절의 즐거움을 공유하며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문화 우리 쪽 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일반 가정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모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가족, 이웃들과 사랑의 온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한혜솔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해 동물원에도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판다와 나무늘보, 원숭이들의 추석 잔치, 이명화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중국에서 온 수컷 판다 러바오가 추석을 맞아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구절판에 담긴 햇과일과 신선한 대나무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맛을 봅니다. 워낙 조심성이 많은 동물이라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무척이나 주저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교감하기 좋아하는 레서 판다는 다릅니다. 무엇이든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아먹습니다. 많이 먹어. 아유 맛있어. 또 줄까? 사육사가 하이파이브를 요구하자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이들의 귀여움도 독차지합니다. 슈프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알락보리 여우 원숭이들에게는 과일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수박 등 각종 햇과일이 담긴 잔치상을 주자 옹기종기 모여 정답게 식사를 합니다. 먹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밤이나 대추 등을 같이 섞어서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해서 넣어줬습니다. 동작이 무척이나 느린 어미 나무늘보는 먹는 것도 느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동물들도 둥근 보름달만큼이나 풍성한 한가위를 만끽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경남 밀양시가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밀양시는 기초수급자와 보훈가족 등 약 5천여 세대에 추석 명절 위문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밀양시는 이번 전달 행사와 관련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 나누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중 환자가 있을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고민도 되고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간호사가 직접 간호와 간병을 해주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가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요추골절로 경기도 의료원에 입원한 정현순 씨. 누군가의 도움 없인 움직일 수조차 없지만 가족들은 모두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병원 내 간호간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간호사가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먹는 것부터 씻는 것까지 전부 돌봐줍니다. 믿어지지. 더 100% 믿어지지. 아픈 부분을 다 얘기를 하면은 다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금방금방 오셔서 도와주고.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서 실시하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9월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간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다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어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경기도 의료원인 수원병원은 6인실 기준 하루 11,000원 정도, 민간 종합병원은 약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추가금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 간병인은 하루 평균 7, 8만 원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입니다. 간병 문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그 사적인 간병비 부담 때문에 그걸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더욱 필요하게 됐습니다. 금년 9월부터 전면 실시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16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4명의 신규 간호사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갑자기 아프면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럴 땐 바로 119로 전화해 구조구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과 병의원,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을 119를 통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나 스마트폰 응급 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근처 어느 병원이 문을 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화제나 해열 진통제 등 일반 상비약은 24시간 편의점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2016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리날레인 광주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는데요. 휠체어 댄스부터 그림 작품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전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에서 김영솔 기자입니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리날레인 강주의 현장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어울린 휠체어 댄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예품과 그림 등 전시품들은 지역 장애인 작가들과 강주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입니다. 너무 좋아요.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리날레는 장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어울려 예술로 다시 날아오른다는 의미로 장애문화예술인과 관련 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퍼포먼스로 저희들이 기획을 좀 해서 일반 기성 가수들도 이번에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이천시는 4일간 시청 로비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작품을 감상하는 장애문화예술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제9회 서울특별시 한강 어울림 래프팅 대회가 한강시민공원 잠실대교 남단 수중보에서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체육회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했다며 앞으로도 체육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어울림 스포츠 행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민간 봉사단체인 천사보금자리 봉사단이 추석을 맞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요양원을 방문해 임의용 봉사를 펼쳤습니다. 천사보금자리 봉사단은 1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광주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한편 해당 조례에는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와 전환 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2016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폐막했습니다. 선수단과 관람객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폐사와 성화소와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충북 음성군 꽃동네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해 꽃동네 낙원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기념행사에는 천주교 청주교구 장봉훈 주교와 오스발도 파딜리아 주한 교황청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현재 충북 음성과 경기도 가평 꽃동네의 사회복지시설에는 약 4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노인영화제 사무국이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 단편경쟁부문 본선 진출작 총 39편을 발표했습니다. 경쟁작에 선정된 작품은 노인 섹션 20편, 청년 섹션 19편 등으로 영화제 기간인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심사 과정을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며칠간의 명절 연휴가 지나면 출근할 생각에 두통이나 피로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명절 후유증을 최대한 줄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쉴 때는 꿀맛 같지만 연휴가 길면 길수록 더 오래가는 후유증. 다음날 이제 오래 쉬고 나서 출근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밤에 좀 잠이 안 오고 그런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연휴 마지막 날에는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평소 왕래가 없었던 친인척들과 부대끼며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자꾸 이제 회상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가벼운 신체 활동, 운동이나 뭐 등산을 하신다든지. 장거리 운전이나 명절 음식장만으로 경직된 몸에는 반신욕이나 찜질이 효과적.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물과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채소 섭취는 몸과 마음의 안정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또 일상의 복귀에서는 사나흘 정도 술자리를 피하고 중요한 일은 잠시 미뤄둬야 피로로 인한 실수를 막을 수 있으니 잘 유념하셔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명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This is my girl. He's like, oh my god, are you kidding me? Good job, Ella. Ella, you're amazing. 한가위 명절 기간 동안의 교통사고율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와 함께 운전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